그날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감춰졌던 진실의 파편들을 다시 모아 손에 쥐고 침묵으로 쌓아올린 성벽 너머로 기어코 진실을 드러내기로 결심했다. 강재인은 그렇게 또다시 금자라는 가면을 뒤집어 쓴 채 YL그룹 본사로 향한다. 출입카드도 사원증도 없지만 그녀에겐 단단한 결심과 목숨을 걸고라도 밝혀내야 할 비밀이 있었다. 그녀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거울 앞에 섰다. 검은테 뿔안경, 평소와는 달리 일부러 흐트러뜨린 머리칼, 그리고 코 옆에 찍어낸 인조점 하나. 이제 괜찮아, 아무도 날 몰라볼 거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하지만 손끝의 미세한 떨림은 그녀의 긴장감을 고스란히 말해주고 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도윤은 한 발짝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린다. 이상하다기보단 그냥 좀 낯설어요. 도윤의 조용한 농담에 제이는 작게 웃는다. 그 미소는 짧았고 눈빛은 금세 다시 얼어붙었다. 그럼 성공이에요. 알아보면 안 되니까요.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며 황나라가 들어왔다. 활짝 웃으며 도윤을 향해 손을 흔들던 나라는 제인을 보는 순간 걸음을 멈췄다. 눈을 가늘게 뜨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던 나라가 느닷없이 묻는다. 도윤쌤, 혹시 우리 오빠 전 와이프 알죠? 이 여자랑 좀 닮지 않았어요? 정적이 흘렀다. 제이는 심장이 멎는 듯한 긴장을 삼킨 채 숨을 참았다. 도윤은 잠깐의 침묵 뒤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니요. 전혀 안 닮았는데요. 황나라는 고개를 갸웃거리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긴 하네요. 착각이었나 봐요. 그녀는 제인을 힐끗 더 바라보며 자리를 떠났다. 제인은 도윤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이곳에서 오래 머물 순 없겠어요. 한편 YL그룹의 회장실. 황기찬은 이 세상의 모든 비밀과 권력을 한 손에 쥔 남자처럼 말없이 의자에 앉아있다. 그 앞에 선 미라는 불안한 얼굴로 속삭인다. 기찬씨, 오늘 승우 검찰 조사 받았어요. 참고인 조사라고는 했지만 수상해요. 뭔가 다시 캐보려는 분위기예요. 기찬은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었다. 승우는 알죠. 뭐가 진실이고 누굴 지켜야 하는지. 그냥 아는 대로만 진술하라고 하세요. 괜한 혼란 만들지 말고. 미라는 걱정 가득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회장실을 나선다. 잠시 후 미란과 세리는 회사 로비에서 마주쳤다. 두 여자는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 가벼운 대화를 주고받는다. 내조도 경영의 일부야. 내가 그걸 알아야 해. 미란의 말에 세리는 또렷이 미소 지으며 대답한다. 그럼요. 제가 잘할게요. 그녀들의 발밑으로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던 그 순간 로비 한편에서 조용히 그 장면을 바라보는 한 여인의 시선이 있었다. 뿔테 안경, 흐트러진 머리, 그리고 코 옆점까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강재인의 위장된 모습 금자가 그곳에 서 있었다. 그녀는 이제 행동에 나설 때라고 판단했다. 그날 밤 제인은 몰래 확보해둔 보안카드를 손에 쥐고 YL그룹 건물의 20층 회장실을 향해 걸음을 옮긴다. 정문이 아닌 복사실 옆 비상계단을 통해 위로 마치 과거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을 층계 사이에 하나하나 두고 올라가는 듯한 기분. 복도에 도착한 그녀는 카드키를 인식기에 갖다 댄다. 삑. 문이 열린다. 안은 고요하고 차가운 정적만이 가득했다. 제이는 서둘러 회장 책상으로 다가가 서류 더미와 컴퓨터를 뒤진다. 여러 개의 폴더와 파일들 속에서 그녀가 찾던 단서들이 나타난다. 은호, 도혜, 승우, 그리고 의료보고서, 삭제된 CCTV 요청 내역 등의 파일이었다. 제이는 숨을 삼키며 USB를 꺼내 컴퓨터에 꽂는다. 데이터 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그녀는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낀다. 이 자료들이 진실이었어. 은호의 죽음, 도희의 사고 모두가 조작된 퍼즐의 조각들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조작의 중심에 황기찬이 있었다. 그 순간 회장실 문고리가 돌려지는 소리가 들린다. 제이는 황급히 몸을 숨기고 USB를 빼 가슴속 깊이 찔러 넣는다. 문이 열리고 그림자가 들이닥친다. 그러나 누군가 회장실 안까지는 들어오지 않고 복도 어귀에서 전화로 무언가를 말하다가 이내 돌아선다. 제이는 비상구 창문을 통해 외부 조경 화단으로 빠져나간다. 밤의 공기, 차가운 풀냄새 속에서 그녀는 겨우 호흡을 가다듬는다. 그리고 도윤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무사히 나왔어요. 중요한 자료가 있어요. 내일 봬요. 다음 날 도윤은 제인을 외부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만난다. 커피잔을 손에 든 채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던 도윤은 조심스레 묻는다. 위험했죠? 이제 그만두자고 해도 안 들을 거죠? 제인은 미소로 대답 대신한다. 그녀는 USB를 건넨다. 도윤은 노트북을 꺼내어 조심스럽게 USB를 꽂고 화면을 확인한다. 그의 눈빛은 점점 진지해진다. 이건 이걸로 충분해요. 이 자료만 있으면 은호 사건, 도희 사고 다 다시 들여다볼 수 있어요. 당신 정말 큰일을 했어요. 하지만 그 시각 YL그룹 보안팀에서도 사라진 카드키의 흔적을 추적 중이었다. CCTV는 누군가 밤중에 회장실에 잠입한 정황을 보여주고 있었고 화면에는 희미하게 뿔안경을 쓴 여성의 뒷모습이 잡혀 있었다. 보안팀장은 그 자료를 기찬에게 전달한다. 그는 화면을 유심히 보며 말없이 얼굴을 찡그린다. 이 실루엣 설마? 말도 안 돼. 한편 황나라는 제인의 책상 서랍을 뒤지다 우연히 발견한 손글씨 메모에 시선을 멈춘다. 그녀는 고개를 갸웃거리다. 필체가 어디선가 본 듯 낯익음을 느낀다. 이 글씨 예전에 강재인 씨가 쓰던 방식이랑 비슷한데? 의심은 점점 커져갔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제인의 뒤를 몰래 밟는다. 캄캄한 밤거리 속에서 제인의 핸드백 안에 숨겨진 또 하나의 USB가 불빛에 반짝인다. 나라는 그 모습을 보고 피식 웃는다. 이 여자 무슨 짓을 하려는 거지? 기차는 회장실에서 홀로 서류를 들여다보며 중얼거린다. 강재인, 내가 여기까지 와서 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거냐? 넌 이미 끝났어. 하지만 이미 판은 움직이고 있었다.